Have any of these things that we've put forward, have they been refuted by anyone? The answer is no. We have heard nothing to refute that. Instead, what they do is they attack the people who are saying these things, and they try to say, oh, they're insurrectionists. Oh, they're election fraud theorists. Oh, they have all these name calling that they do because they don't have a means to refute it, because this is true, and because they can't refute it. Even now, I will welcome them. I will invite them, refute these things. Demonstrate to us, show to us that this is true. This is what we are saying that's false. Open up your system and show the world that what we're saying is false. I would be happy to be wrong. But they have not done that at all. Instead, they are attacking the very people who are trying to uncover the truth and to fight for their democracy. 자, 이분이 누구냐? 이분. 국제공정선거연합, 선거감시단, 성명서. 대한민국 선거가 너무 이상하다. 상태가 좀 메롱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난 대선, 찌시 당선됐던 대선이죠. 지난 대선 전에 국제공정선거연합이라는 곳에서, 국제선거연합이지만 사실상 미국 단체라고 봐야 돼요. 미국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거감시단이 국내 대한민국 선거를 감사를 하고 싶다라고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거절했어요. 이 나라 정부가. 아니, 이 나라 정부가 아니지, 의회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 국제공정선거연합 산하 국제선거감시단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에 걸쳐 중앙선관위의 협조나 공식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여러가지 선거감시 활동 결과 청취, 국내외 언론 보도 분석,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분이 선거감시단의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시를 하고 가서, 자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 자리,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감시단은 여러가지 SNS,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한국 및 미국의 언론 등 주요 국제 뉴스 채널과 디지털 플랫폼,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활동 과정 및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미 20년, 22년, 24년 선거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청년층은 사전투표, 고령층은 당일투표라는 통념이 유권자 분포의 비정상적 왜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으나 2020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의 다수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바 있다. 근본 선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재현되었으며 그 통계적 일회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 그런 류의 의혹들이, 의문이 있기 때문에 기존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자, 이런 구조적, 기술적 결함과 현장 이상 징후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3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읽기도 안 하니까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핵심적인 개표 결과에 대한 견해와 우려를 밝히는 것으로 최종 성명서를 대신하고자 한다. 이게 지금 최종 성명서예요. A4용지 3장 분량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 대선 선거를 감사해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심지어 미국이요.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엄청 높았죠. 말도 안 되게. 저는 이 투표를 보이콧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3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 투표율은 42%로서 사전 투표율에 비해 4.6% 많다. 야, 진짜 뭐 사전 투표율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다 갖다 집어넣었다고 봅니다. 사전 투표에다가. 제1후보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37.96%를 득표하였으나 사전 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이 후보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53%를 득표한 반면 사전 투표에서는 26.44%, 반토막이 안 돼요. 반토막을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찌재명 49.42%, 김문수 41.15%로 집계되었다. 즉 제2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 투표에서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 37% 이상 큰 격차로 져서 결과적으로 8.27%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차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최대 27.28%에 이르는 것은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소수 후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재확인된다. 제3 후보, 이준석이겠죠. 제3 후보는 사전투표 8.83%, 당일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하였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죠. 8.38, 7.94, 1% 차이가 안 나잖아요. 제4 후보는 사전투표 0.96, 당일투표 0.99, 전체 0.98%를 득표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와 달리 제1, 제2 후보 간에는 단기간 내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지상파 이 출구조사도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어요. 지상파 방송 3사 오후 8시에 선거 당일 오후 8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가 39%를 득표할 것이라고 오후 8시에 출구조사를 발표한 거예요. 개표가 되기도 전에. 근데 심지어는 실제 득표 수보다 이 출구조사가 차이가 더 커. 즉 출구조사 수치는 실제 전체 득표율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당일 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는 격차가 더 심화된다. 이 출구조사는 개표 시작 직전에 발표해가지고 개표 이전에 유권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도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당일 투표자만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출구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 예상 득표율을 하나의 수치로 발표하는 방식은 혼란을 초래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이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발표할 때 본투표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일일이 인터뷰해가지고 그 수치를 통계화한 게 아니고 방송사와 선관위는 출구조사의 조사 대상 방식, 통계 처리 과정, 사전투표 전화 면접 포함 여부 등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는 공적 신뢰 회복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개선 조치이다. 얘네들이 사전에 전화 설문조사한 거를 갖고 출구조사에다가 갖다 넣어가지고 수치 보정을 한 거예요. 기존 방식 다 갖다 때려 부셔버리고. 감시단은 여러 시민단체 및 현장 감시단체로부터 투표 영상, 사진, 이상 정황 자료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개별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무게감 있는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실제 투표자 수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관위 발표 수치, 봉인지 훼손 및 촬영 방해, 신권 상태에 접히지 않은 투표지, 중복 투표와 위조 신분증 사용 가능성, CCTV 차단 및 참관 방해 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약 이런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나 국지적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또는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분이 이런 성명서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앙다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을 고소했어요. 이분을 고소했습니다. 이분이 모스탄 대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트럼프 부정선거 5개 국가 한국 포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 5개 국가로 한국을 간접 지목했어. 지난 28일 FBI는 조지아주 선관위에서 700박스가 넘는 부정선거 서류를 압수했는데 FBI는 선거 개입을 저지른 중국과 5개의 부정선거 나라를 언급했어. 5개의 나라가 상세하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 공유 게시글로 부정선거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게 발견이 된 거야. 또 최근 미국에서 선관위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28일 FBI가 조지아주 선관위에 보관 중인 미국 대선 선거 기록을 압수했다고 현지 언론에 보도한 거야. 부정선거 압수 서류는 무려 700박스가 넘고 미 국가정보국 국장도 현장에 도착해 직접 지휘했다고 해. 그만큼 부정선거 문제가 중대한 사항이었다는 거지. 최근 FBI 국장은 한국에 본부를 둔 A웹을 부정선거 주범으로 지목하며 중국 공산당의 부정선거 개입 정황을 발표했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만난 변호사들이 드디어 알아냈다 라며 대규모 기소를 예고하기도 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대한민국에 있는 민주당 부정선거 세력을 몰아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줘. 자, 상태가 매우 메롱해졌습니다. 이제 그날은 올 것인가? 조만간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2002년 6월에 전자개표기가 처음 도입되고 2003년 노무현 당선자가 나왔던 그 대통령 선거에 쓰였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이고 우리 장비를 써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선관위에 돈을 건넸다가 전자개표기 업체 대표가 구속됩니다. 그런데 구속된 그 업체 유재화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투옥 중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자기네 업체 장비로 부정선거를 했다고 말입니다. 1번 찍은 투표용지 안에 2번 찍은 투표용지를 섞어 넣는 기술도 가능하다. 청문회에 불러주면 양심적으로 증언하겠다 라고 됐죠. 물론 사람들은 설마 그럴 리가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김어준도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면서 다큐를 만들게 됐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개표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처음 주문 제안을 했던 게 김대중 정권이라는 겁니다. 개표기를 만든 관호정보기술의 유재화 대표는 속았다라는 한마디로 그 상황을 다 정리했습니다. 당시 전자개표기 제작을 주도한 게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이라는 겁니다. 전자개표기 기한을 올린 조혜주 당시 선관위 전산과장은 노무현 정부 때 홍조 근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자개표기 잘 만들었다고요. 유재화한테 돈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정부가 상을 내렸어요. 그 뒤로 2017년 한국전자투표회사가 선관위의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독점 납품합니다. 2017년 회사 출범 당시 사장은 지제식 KT 노조위원장 출신이죠. 민주노총 강성 노조위원장입니다. 한국전자투표는 루마니아, 키르기스스탄 등에 수출까지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국가 모두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졌죠.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2020년 선관위 폐쇄 통신망 장비를 LG U+가 공급했는데 LG U+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쓴다는 겁니다. 하필 당시에 사전선거 통신망을 LG U+가 맡았습니다. 굳이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만 남겼더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 투명한 선거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투표함부터가 투명합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아크릴 투표함. 누가 언제 투표했는지 모두의 눈앞에 보여지죠. 게다가 감독관이 레버를 누르는 순간 레버가 작동하며 투표용지가 투입되고 동시에 수동 개수기가 한 표를 기록합니다. 즉 들어간 표의 수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즉시 카운트하고 이 수치는 개표 결과와 다시 한번 비교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전투표도 하지 않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실시하며 모든 유권자가 직접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하물며 반장 선거를 하더라도 포스트잇으로 투표한다고 했는데 시즌 노트로 만든 투표지가 나왔다며 모두가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선거의 본질은 결국 신뢰입니다. 투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죠. 프랑스처럼 보여주는 선거 참 부러운 시스템입니다. 뭘까요? 일본 투표지입니다. 일본은 지금 이게 기존 투표지고요. 얼마 전에 일본 애들이 새로 개발한 투표지라고 합니다. 이 노란색이. 과거에서부터 뭐 동일하게 요 칸 있죠? 요 빈칸에 본인이 자필로 후보자의 이름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뭐 도장 찍고 뭐 번호 쓰고 이게 아니고 후보자의 이름을 정자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필로. 부정선거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겠죠. 옳게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요 지금 요번에 새로 개발된 요 투표지 이게 지폐 만드는 기술이 접목됐대요. 지폐, 종이돈 만드는 기술이 접목이 돼 있어서 위조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아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진짜 어디 헬하고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네, 지금 벌써 2시간 52분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드네요. 어찌됐건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다행히 다 보여드렸고 중간에 쓰러지지 않고 어찌됐건 다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이런 거는 보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A웹 요새 뉴스들이 왜 그러냐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뉴스들이 왜 그런지. A웹 고문단 조찬 간담회 개최 결과. 그 A웹에 인사들 모아가지고 아침밥 처먹는다는 소리거든요. 참석자 12명. 201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식당 고문단 10명. 사무처 2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의원, 권태선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방송사죠.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전문대 기자, 이계성 한국일보 편집국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영훈 동아일보 논설위원. 뉴스가 나는 애시당초 뉴스는 그냥 그 시정 잡배들 요새 레거시 미디어 뉴스들은 시정 잡배 사건 뉴스밖에 안 봅니다. 날씨도 안 봐요. 심지어는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뭐 다른 이유 있습니까?
그냥 이래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홍콩 자기 한 몸 희생해가지고 홍콩 분들이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면 홍콩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시위를 하고 결국은 중국 공안들한테 시위 진압을 당하고 나서 싹 다 치우고 싹 다 잡혀가고 난 다음에 벽에 그려져 있던 글씨예요. 이거 국제적으로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이분들이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죽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정부로 침투할 것이고 중국 기업은 당신의 정치 성향에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당신네 나라를 위구르처럼 착취할 것이다. 깨어있어라. 조심해라. 아니면 우리의 다음이 되던가. 아까 프랑스하고 일본 거 보셨죠? 헬조선 거 봐야죠. 프랑스 아까 보셨죠? 심지어 러시아 방글라데시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고리짝적 거 아니고요.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괜히 헬이라 그러는 거가 아닌 것 같아. 괜히 헬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4.19 혁명 뭐 이런 거 나왔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 부정선거가 발각이 돼가지고 처형당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형짜리니까 빨리 내릴게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토론하자고 막 그러는데 부정선거는 토론할 건덕지가 아니에요. 수사하고 검증을 해야지. 그래서 조금 아까 보셨듯이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에 상응하는 그런 날이 제가 볼 때는 머지 않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겁니다. 자, 어찌됐건 정확히 3시간째 돼가고 있네요. 2시간 59분 17초. 다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용기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방송사가 있어요. 그거 뉴스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그 실태를 어제 이 시간에 상세히 전해드렸는데요.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자신의 자녀를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서 없는 자리를 만들고 점수 조작까지 조직적으로 한 정황,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선관위 내부에서도 가족회사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을 정도여서 일각의 일탈로 볼 게 아니라 선관위를 해체해서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비리, 손정혜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관위가 설립된 게 1963년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다 이번에 이제 거센 반발을 뚫고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를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선관위가 이렇게 된 구조적인 원인이 뭘까요? 일단은 외부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63년의 설립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직무 감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위가 생기기 좋은 폐쇄적인 구조다라는 걸 단면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공무원 조직에서 어떤 예를 들면 인사 청탁이나 비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이, 소수의 권력자가 잘못된 생각으로 일탈행위를 하는 것이 많았지만, 이렇게 만연된 비리가 이렇게 한 집단 안에 수십 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는 국민들도 사실 상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감사원이 감사 계획을 발표하자 선관위에서는 우리는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했던 전례가 있을 만큼 감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했었고, 실제로 이번에 감사를 받는 것도 이 특혜 채용에 대해서만 받겠다라고 하면서 감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우리가 역사상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선관위는 헌법에 명시해서 특별하게 독립성을 유지해주겠다라는 게 헌법의 기본 취지였는데, 지금은 그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한 기관이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 여기 주요 직책을 맡는 사람들이 대법관이 추천한 인물, 내지는 지역 선관위도 보면 법관들이 그 주요 직책을 맡고 있죠. 그건 문제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이 사람이 가장 권력자고 인사관리 권한이 있을 것인데, 지금 비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무차장, 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즉 이 위원장이라는 기관장은 대법관이 지정을 하고 비상근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법관 중에 한 명을 상징적으로 임명은 하지만 실무행위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무행위는 내부에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인사권이나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 위주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통제가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더 통제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바꿔야 되고 외부 인사를 많이 유입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가 선관위가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조직적으로 이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서류 조작,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문서를 변조하거나 심지어는 감사 방해로 볼 수 있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부정 채용이 드러날 것이 염려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락시키거나 제출을 아예 안 하거나 나아가서는 네. 공무원이 사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공무원 큰 죄 조직에서는. 아닙니까? 그렇게 그것 하면.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죄, 예. 이 공용 서류 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무 직원들이 업무 일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증거인멸한 혐의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에 검찰은 이 감사를 방해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네. 나아가서는 지금 자료 제출을 아예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감사 방해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예.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데 예. 친인척들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인적 관계, 친인척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라고 했더니 지역 선관위에서는 가족 관계, 얼굴 사진을 까맣게 지워서 제출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과연 이제 예를 들면 선관위라는 조직이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걸 도려내고 반성하고 자성하고 개선하겠다. 그럼 적극적으로 이런 도려낼 곳을 찾아주는데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서류를 내지 않고 조작하고 인멸하고 있다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다른 피감기관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행태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증거인멸을 위해서 대체 어떤 방법들이 동원이 됐길래 증거인멸, 감사 방해 혐의까지 적용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임박할 것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고 예. 이제 감사 일정이 나오니까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문서 파일을 변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면접 평가표를 본인들이 원래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내용을 아예 수정해서 변조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파일 자체를 새로운 파일로 덮어버려서 그걸 지우는 형식으로 문서의 아. 내용들을 이제 수정 변조를 했다라는 것인데 예. 지우고 덮는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하면 원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 업무상 잘못된 것을 차후에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 발견이 됐고요. 나아가서는 각각의 이제 고위직들에게는 업무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을 지급을 하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이제 퇴임할 때는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반납하고 집에 가야죠. 네, 근데 반납하지 않고 가져갔고 그래도 가져간 거라도 우리가 포렌식을 하려고 가서 가져왔더니 네. 이미 이제 이것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형태였다라고 하고요. 이런 점들도 아. 이제 법령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지금 수사기관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납해야 할 기기까지 집에 가져가서 거기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군요. 엄격하게는 이거는 공용 물품이니까 국가 소유를 반환하지 않는 횡령죄에도 해당할 수 예. 있습니다. 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그 아들이 세자로 불렸던 바로 그 사례죠. 그렇습니다. 예. 세자라고 불릴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예. 이 아들이 지원을 했는데 면접 점수를 거의 100점과 가까이 또 그 아하. 면접위원들도 모두 다 측근들을 세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라도 공정한 채용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도 채용 비리 혐의가 제기됐는데 전남 선관위 박 전 사무총장의 딸을 채용했던 전남 선관위 면접위원이었던 직원이 채용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했다가 적발됐다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예.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점수란을 이제 외부 평가위원들이 써야 되잖아요. 예. 이걸 비워둔 평가표를 받으라라고 특혜 채용을 하기 위한 그 문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면접위원을 불러놓고 점수를 매기지 못하게 하고 본인들이 이 점수를 이제 조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이 내용 자체도 변조했다가 적발됐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 전남 선관위 직원들이 다른 내용을 입력해서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하려다가 예. 이제 적발이 된 것인데 모두 다 이제 업무용 PC를 포렌식하면서 이제 발견된 내용이고 만약에 이번에 이런 감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적발이 됐습니다. 무기한으로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서류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삭제한 정황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은 몇 년간 또는 언제까지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의무가 부여된 서류들이 있는데 예. 감사에 임박하고 감사가 받을 것이 염려되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정부패 비리나 규정에 위반된 서류들은 모두 이제 파쇄하려다가 이제 적발된 전례도 있는 것인데요. 예. 특히 이제 감찰 과정에서 어떤 점이 확인됐냐면 면접위원들에게 이 문제된 신전위원 자녀의 가족 관계를 삭제한 인사기록 카드를 제공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진술했지만 예. 이게 사실은 거짓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 예. 그에 나아가서 인사비리가 발견이 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니고 간행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만연한 어떤 도덕 불감증, 예. 부정부패에 대한 심각성이나 경각성이 없다는 점이 이 사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거짓으로 말 맞추려는 그런 시도까지 드러났고, 근데 이게 좀 불감증 말씀하신 불감증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 만연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관행적으로? 우리 썩은 사과 이론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과가 썩으면 그 사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직한테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예. 한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따라하고 안 하는 게 손해 아니야? 이런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간행들이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거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 그런 잘못을 했는데 예. 처벌받기보다는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또 뒷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래서 사실은 직무감찰이든 감사든 수사든 정기적으로 외부 통제
통제, 내부 통제를 받는 것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이렇게 누적된 관행이 마치 이것은 별거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재량인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고위직들의 어떤 예. 우월의식, 잘못된 편견과 의식들이 지금의 불법과 비리를 낳았다라고 보입니다. 뭐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7월에 감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감사 결과 발표, 중간 발표지만 있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원 측에 따르면 이 선관위가 감사장 마련, 감사장을 보통 피감기관들이 마련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방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를 이제 우여곡절 끝에 부득이 받기로 해놓고도 이제 협조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 예. 그러면 감사원 직원들이 와서 공간을 차려놓고 컴퓨터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공간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포렌식도 해야 되고 이런 필수적인 장비와 장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이런 공간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고 나중에는 빈 공간을 주긴 줬으나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것. 인터넷 없이 어느 공공기관에서 어느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성실하게 받기보다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50명이나 이제 감사를 나갔는데 항의해도 안 되니까 개인 컴퓨터로 일을 한다거나 프린터도 한 대만 겨우 설치해서 일을 해서 사실은 컴퓨터 포렌식을 하는데도 협의까지 3주 가까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시간도 낭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개선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장 설치를 비협조한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지 예. 읽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를 했고 또 협조도 이렇게 안 해주고 해서 감사원 직원들이 이렇게 뒤져봐도 별게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감사를 했더니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서 더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원 직원들이 이런 표현을 쓸 줄 몰랐는데요. 이런 기간은 나도 처음 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연한 비리가 있었고 너무 명확한 비리를 마치 재량인 듯 관행인 듯 그대로 버젓하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보라고 남겨둔 건가 싶었을 정도로 채용 비리 증거들이 그대로 있었다. 그만큼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27명은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최소 800에서 1000건 가까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행위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뭐 10년 동안의 어떤 결과물을 뒤져서 한 것이라고 하지만 동일 기간에서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이거든요.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관위가 채용 비리로 이제 이번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2022년 대선 때 투표소 운영을 좀 부실하게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때도 감사를 받았어요. 그때도 관련 자료를 은폐, 또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서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채용 문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선거 관리 업무도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와 있었고 또 예.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는 방만하게 운영해서 휴가라든가 뭐 재직 중에 로스쿨을 다닌다던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적발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예. 총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이렇게 대규모의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자성도 필요할 것이고 내부에서 내부인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제 선을 건넜다. 예. 제도적으로 좀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실 겁니다. 예,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